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전화기를 끼고 톡방을 졌어요. 졌더니 쩔더라. 내 금마 나 맛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 제가 작년에 그 변호사 일을 안 하면서 300만 원 정도 꽁돈 버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제가 가끔 합니다. 그날따라 이제 제가 톡방을 졌어요. 졌더니 우리 팀 동료가 저한테 갑자기 쩔더라. 내 금마 나 맛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자기 패드립을 하시는 겁니다. 너 잘한다 너보다. 제 아이디가 변호사인데 이런 욕을 하다니. 그래서 하지마 라고 했는데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 고스란히 그 다음날 고소장 작성을 해서 가까운 서초경찰서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제 잡았더니 고등학교 학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어머니 합의하에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잘 마무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고소를 해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통매음 사건들을 맡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제가 오늘 낱낱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죄가 사실은 예전에 많이 없었어요. 이게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죄인데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통매음이 성범죄예요. 성범죄. 아니 우리가 말하는 성범죄는 누구를 강간하고 누구를 만지고 몰카를 찍고 이래야지만 성범죄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엄연히 성폭력 처벌법에 들어가 있는 죄고요. 실제로 전과도 성범죄로 치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지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들, 그런 점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통매음이 또 무서운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와 비교해서 같은 말에 대한 죄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욕죄보다 오히려 성립이 쉬워요. 자, 모욕죄랑 통매음은 둘 다 누군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구성요건,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 표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목적,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내용,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내용이 되게 달라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따져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편에 어떤 트롤짓이라고 하죠. 저희 게임을 방해하는 겁니다. 화가 나잖아요. 그럼 좀 참다가 욕을 탁 합니다. 이 강아지야, 신발아. 일반적으로 쓰는 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모욕죄 구성 요건 따져봐야 돼. 공연성 있느냐. 자, 1대1 대화 아니에요.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공연성 성립합니다. 그리고 모욕적 표현이냐. 일반적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특정성이 있느냐.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우리가 욕한 사람? 그 사람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그게 일반적으로 특정성입니다. 근데 물론 저한테 들고 오실 때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세요.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도 특정된다는 판례가 있던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판례를 통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너무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특정해서 잡기는 좀 어렵고요.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통매음 볼게요. 자, 똑같이 트롤짓 했어. 근데 내가 한 끗 차이로 그 신발 강아지는 안 하고 좀 더 센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걔네 엄마를 좀 골려주고 싶은 거야. 야, 너네 엄마 비읍지읒, 너네 엄마 성기, 너네 엄마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끗 차이 욕이지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내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봐야 됩니다. 먼저 성적 목적이 있느냐. 화가 나서 한 것도 성적 목적이에요. 화가 나서 성적인 욕을 쓰는 것도 성적 목적에 해당됩니다. 둘째, 성적 수치심을 준 내용이냐. 우리 엄마의 그런 성적인 얘기를 하는데 누가 수치심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성적 수치심 듭니다. 셋째로 통신매체 이용란. 통신매체 썼죠? 컴퓨터. 그리고 상대방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모욕죄보다 무서운 점이 있어요. 우리 아까 모욕죄는 특정성이랑 공연성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특정하지 않아도 돼요. 도달만 하면 돼요. 도달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디나 닉네임이 안 나와도 우리가 그 욕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연성, 여러 명이서 보는 앞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1대1 대화에도 나한테 도달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표현만 거칠다면 어떤 게 더 성립 가능성이 높다? 통매음이 더 성립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통매음 고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성립은 더 쉽지만 형량은 통매음이 더 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말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랜덤 채팅이라든지 오픈 채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끔씩 이제 이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하시고 싶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흔히 말하는 통매음 헌터라는 분들이 그런 것들 노리고 있어요. 특히 많이 일어나는 사이트가 보통 랜덤 채팅들입니다. 각종 그 어플들, 그리고 SNS,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랑 재밌는 대화 하실 분, 나랑 솔직한 대화 하실 분, 그리고 갑자기 의미 없이 19 이런 거 적어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나랑 야한 대화를 하려나 보다. 그리고 사진도 굉장히 예쁜 거, 자기 사진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분들 되게 건장한 남성분이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오빠 솔직한 이야기 하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고 싶어? 그럼 오빠 갑자기 대뜸 오빠 커? 이렇게 갑자기 대화 먼저 이렇게 제안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제 사진 보내는 거죠. 너는 어떤 뭘 좋아하냐, 너는 어떤 막 갑자기 얘기를 해요. 신이 나가지고 나는 오빠 키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왜 사진을 보내? 오빠
나는 그런 얘기 하려고 오빠 부른 거 아닌데 갑자기 오빠를 고소하겠다. 그러시면서 10분도 안 됐는데 고소장 첫 표지가 날아옵니다. 아니면 사이버 수사대 접수 번호가 날아와요. 상식적으로 경찰도 고소하는데 10분은 걸립니다. 갑자기 패닉이 오는 거죠. 너무 당황하니까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합의금 10만 원만 주면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어디로 입금해라 합니다. 그러면 나 성범죄자 되면 안 되잖아. 돈 보내요. 통장에 있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 보냈어요.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보다 형님이거든, 그분들은. 그러니까 오빠 10만 원 갖고 안 되겠어, 100만 원 보내, 200만 원 보내. 점점 합의금 규모를 늘려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합의를 해주지도 않아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이미 한 100만 원 정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이 없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 성범죄자 되는 거니까 하고 연락 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 어차피 그 사람 고소 안 해요. 되게 등치 큰 중국 계신 형님이에요. 답변하지 마세요, 차단하세요 하면은 99.9% 그 다음에 연락 안 와요. 그분들은 어차피 방금처럼 뭣도 모르고 입금하시는 그분들만 돈 받으면 되거든요. 애초에 돈을 입금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가끔 통매먼터가 아니고 정말로 기분이 나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제가 100건 오면 한 99건은 다시 연락 안 오세요. 다 계속 복부하는 거예요. 돈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이제 그건 좀 복잡한데, 만약에 근데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 사진도 나고 진짜 그 우리 중국 형님 아니고 정말 예쁜 누나인데 나는 진짜로 애매하게 말을 했는데 나 혼자 막 신나서 야한 소리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처벌될 수도 있어.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서를 조합했을 때 통매먼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여자분들이 갑자기 고소장을 10분 만에 접수할 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한 2, 3일, 3, 4일 지나서 변호사랑 충분히 상담하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요건, 제가 고소장이라든지 접수증을 갑자기 사진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거의 99.9% 통매헌터라고 보시면 돼요. 통매음으로 내가 고소를 당했다, 또는 통매음으로 내가 피의자가 됐다고 하시면 가장 좋은 건 일단 합의입니다. 내용상으로 우리가 안 썼다고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큰 회사들은 라이엇이라든지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대화 내용을 앞뒤로 해서 좀 넉넉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적인 욕을 했는데 어설프게 안 했다고 부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어찌됐든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우리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합의서를 받으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전과라든지 어떤 범죄 무게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좀 낮추실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성립될 만한 내용인지,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또 전화소통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번호 안 알려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합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몇만 원 상담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꼭 받으시길 권유를 드립니다.